발표 자료 이제 표지에 이제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저희 제품을 좀 올려봤는데요. 그 아이언 디바이스는 그 한마디로 반도체 만드는 팹리스 업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팹리스하고 좀 다르게 뭐 일반 팹리스들이 디지털 쪽 많이 하시는 업체라고 하면 저희는 그 어떤 스케일러블하게 좀 내려가서 어떤 승부를 거는 디지털 반도체라기보다는 아날로그하고 파워가 좀 같이 혼재된 혼성신호 쪽 시스템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는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가 이제 혼재된 혼성신호 시스템 반도체 소신 하나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이름도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 신뢰성이 이제 확보된 아주 튼튼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이언 디바이스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될 당시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입니다. 지금 온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 출신 엔지니어들로 설립이 됐고요. 그 전에도 한 10년 이상 같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팀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인데요, 업력이. 그동안 뭘 했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초기에 설립될 때는 이제 뱅앤올ufsen이라는 이제 유럽의 고성 오디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해주고 또 양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뭐 그런 형태로의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IP들을 내재화했고요. 파운드리들을 이용한 다양한 파워 아날로그 IP들을 내재화하면서 회사가 내실을 가져왔고요. 5년 전부터는 저희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그 자체 제품을 설계했고요. 그래서 꽤 많은 양산 이력을 남기고, 또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투자를 유치해서 실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칩을 공급하는 본격적인 팹리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가 그동안 좀 걸어온 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혼성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릴 게, 디지털을 워낙 좀 잘 아시니까 연산을 하고 저장을 하는 기능들, 뭐 예를 들어 AI 반도체가 뭐 대표적이겠죠. APN이라던가 그런 쪽의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자연계를 핸들링하는 거죠. 뭐 센싱하고 구동하고 또 움직여주고 뭐 이런 것들, 뭐 AI 같으면 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파워도 옛날에 일종의 아날로그인데, 뭐 AI 칩셋에 예를 들면 또 밥을 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다양한 기기들의 전력을 변환해서 공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파워인데, 이쪽은 아날로그가 좀 특화된 부분이라 이렇게 아날로그, 파워, 디지털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하는 거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이 세 가지를 하려면 공정 기술도 필요하고 회로 설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쪽을 굉장히 오래 시작부터 이쪽에 특화된 일들을 해온 업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성신호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좀 정리 차원에서 저희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력 포인트,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가 ICC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하는데, 전 산업에 걸쳐서 지능형, 고객 맞춤형, 그리고 융복합형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한 예를 보면 뭐 그 범용성이 뭐로 널려진 메모리조차도 이 커스터마이징 되고 컨버전스가 이제 필요해서, 그것도 현재는 핫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HBM 형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트렌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혼성신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혼성신호가 아날로그 파워 쪽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옛날에는 다 개별적으로 따로 쓰던 칩들이거든요. 앰프 따로, 뭐 DCD 컨버터 따로, 뭐 AD 컨버터 따로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쓰였던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혼성신호 쪽마저도 SoC로 시스템 오너 칩입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되는 쪽이 이제 아까 융복합 되고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방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고성능, 고효율, 고집적 이런 시장의 니즈를 맞추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좀 낯서실 거는 국내에서 혼성신호 SoC라고 할 만한 잘하는 회사가 현재는 없거든요. 해외에는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큰 회사가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식으로 미국 회사들이 이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좀 잘 없다.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을 앞에 좀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 분야로 이루어지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혼성신호 쪽이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보시면 대략 여기 뭐 한 900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 비메모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강한데 비메모리는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안에 대부분 이제 디지털 칩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날로그하고 파워죠. 혼성신호 쪽도 뭐 모바일 쪽 같은 예를 들어보면 한 30% 정도까지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0억 불 정도의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니까 좀 눈여겨봐 주시고 이쪽이 시장 성장률도 연평균 8.2%로 아주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아날로그하고 파워가 옛날 기술이 아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날로그 쪽이나 파워 쪽이 개별적인 칩이 좀 성능만 좀 좋아지면 되는 시장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한 칩에 올려야 됩니다. 아까 SoC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오너 칩이면 많은 기능 IP들을 한 칩에 올려야 되거든요. 또 디지털 쪽 같으면 뭐 많은 IP들을 도입을 하면 됩니다. ARM 프로세서나 뭐 GPU 예를 들면 뭐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된 디지털 IP들을 잘 가지고 와서 디자인하면서 100개, 200개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혼성신호 쪽은 그런 SoC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도 많은 IP들이 필요한데 그런 범용 IC를 사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아까 몇몇 업체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범용 IP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이유가 어떤 범용 공정을 이용하는 거는 좀 다른 공정을 이용하게 되고 회로적으로도 2개, 3개 이렇게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분야인데 이쪽에서 마저도 혼성신호에서도 SoC가 되지 않으면 시장 니즈를 이제 못 따라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질적인 세계 블록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밖에 전시도 해놨지만 뭐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이 되냐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작은 칩이고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파워 앰프 SoC를 한번 사진을 붙여봤는데 여기 한 70여 개 IP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위쪽에 있는 게 디지털 블럭이고요. 많은 IP들을 기계가 쫙 흩뿌리면서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게 되고요. 여기 큰 네모들은 이게 파워 트랜지스터들입니다. 전력 소자들이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 좀 이쁘게 잘 그려진 것들은 아날로그 회로들인데 이건 한 땀 한 땀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림의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제품이고 이게 옛날에 생각하는 패키지들은 까만 패키지에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는 거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 칩 사이즈가 패키지 사이즈여서요. 거의 2.5mmby 2.5mm 손톱보다 훨씬 작은데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큰 전력도 뭐 몇 암페어도 핸들링을 해야 되고 아주 뭐 몇 마이크로볼트를 핸들링하는 뭐 대표적인 오디오 쪽인데 저작음도 핸들링해야 되고 또 디지털이 스위칭을 하지 않습니까? 막 흔들리는 디지털이 노이즈를 만들어낼 때 그쪽에서
이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 좀 어려운 제품으로 봐주시고요. 사용되는 것은 우측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가 이런 역할, 이런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잘하고 특화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3페이지에 저희 사업 요약이거든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스마트 파워앰프 SOC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파워앰프라는 건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성신호 SOC가 되지 않으면 실제 구현할 수 없는 제품군이고요. 이제 굉장히 시장도 빨리 커가고 있고 좀 많은 IP들이 있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대표적인 분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응용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피커 앰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어떤 매출은 거의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이 스피커 이외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제품으로 오디오 햅틱, 그리고 AR, VR 기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이 고도화되게 되면 화면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사운드 앰프 SOC가 되고요. 그것도 조금 더 높은 전압을 핸들링하게 되면 이제 아까 요즘에 핫한 디바이스들인데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화학물 전력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성능 소자거든요. 이제 혁신적인 소자인데 이 소자를 아주 정밀하게 잘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이 아이언 디바이스가 이제 확보되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사업 분야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줄을 적어놨지만 다 기억해 주실 거든 스마트 파워앰프 SOC를 하는 회사고 이게 적용처는 좀 다양하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드리니까요. 얘기들이 좀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 현황으로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핵심 기술 IP들을 오랫동안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어떤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혼성신호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요. 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작은 스마트 파워앰프라는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분야고 저희가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만들 때는 가격 경쟁이 아니고 남과 다른 제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제 스마트폰에 수천만 개씩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단계가 현재 단계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적용 제품들을 다른 제품들로 이제 펼쳐가면서 스마트폰뿐이 아니고 AR, VR, TV, 모니터, 로봇, 이모빌리티, 서버 이런 쪽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쪽에 이쪽으로 좀 확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사한 기술들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스피커 앰프부터 시작해서 모터 드라이버라던가 아니면 파워 컨버전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파워앰프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너무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간략화돼서 말씀드릴 텐데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보면 배터리에서 조그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어떤 이런 게 기본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전화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단순한 기능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니즈를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니즈는 거의 유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B2B 사업이잖아요. 세트 업체에서 니즈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피커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소리가 충분한 음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한 앰프가 아니고 배터리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큰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이제 먼저 승합하고
승합을 하면 효율이 안 좋아지니까 소리가 좀 작아질 걸로 예측되게 되면 이제 그걸 내리고, 뭐 예를 들면 둥둥 하는 소리가 있다면 전원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파워 컨버전 블럭이 같이 붙게 되고요. 뭐 크게 세 가지 블럭을 설명드릴 텐데, 그런 어떤 승합형 DCG 컨버터 블럭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앰프도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오디오 앰프 기술도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작은 스피커 더 큰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더 큰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찜질방 같은 데서 뭐 드라마를 2~3시간 보는 게 뭐 며칠 동안 이어져서 이제 불량으로 들어온다거나, 인도에서 굉장히 이상한 음악을 뭐 낮에 뭐 몇 시간 틀게 되면 이 시장 불량이 뭐 수만 개씩 들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스피커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스피커의 전압 가속을 굉장히 정밀하게 읽어와서요, 이제 저희가 디지털 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피커의 어떤 동작을 수학적인 모델로 돌리고 이걸 머신러닝 형태로 잘 학습을 시키게 되면 스피커가 어느 정도 열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뭐 과도한 움직임이 있지 않게 되는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의 모든 전화기는 그 기술이 적용된 걸 쓰고 계실 텐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하려면 뭐 디지털 아날로그 파워, 그리고 디지털 쪽 같으면 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DSP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든 아니면 퀄컴 안에 있는 DSP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든,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요하게 돼서요. 이게 어떤 융복합 기술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것들이 혼성신호 SOC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런 형태로 경쟁할 수 없게 됐고요. 아이언 디바이스의 강점을 딱 2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릴 때랑 똑같은데, 저희가 오디오, 유럽 회사의 오디오 같으면 공연장 오디오 같은 거는 뭐 4kW, 5kW, 한 650V까지도 저희가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기반에서 고전압 면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도 저희가 저쪽 수원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랑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거를 엑시노스도 넣어야 되고, 미디어텍에도 아까 같은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고, 또 퀄컴에도 넣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시작은 저희 칩셋 안에다가 하드웨어로 이제 DSP를 구현했다면, 최근 기술들은 각 AP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국내로 보면 독보적이고요. 글로벌하게 봐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뭐 2세대, 3세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서는 뭐 옛날에 이제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던 분야인데요. 뭐 신명 되면 다 아실만한 뭐 굵직한 일본 업체들이 잘하던 분야인데, 이 전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쪽이 좀 도태가 되는데, 사실 전압적인 것보다도 아까 디지털하고 융복합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필요한 쪽이 오면서 이제 일본 회사들은 다 이쪽에서 경쟁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C사나, 그러니까 미국 회사입니다. 시러스 로직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이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고요. 중국의 뭐 G사, A사 이런 쪽들도 이쪽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5개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던 어떤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업체들조차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M&A라던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여겨봐주실 거는 아이언 디바이스는 국내 유일의 회사고, 특히 높은 전압이나 소프트웨어로 알고리즘 구현하는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얘기들은 이게 좀 확장되는 건데, 이게 뭐 제일 큰 시장은 스마트폰의 스피커 앰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꼭 스피커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촉각을
촉각을 만들어내는 액추에이터도 뭐 똑같은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뭐 예로 그 애플 뭐 아이폰 들고 계신 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스피커 앰프가 현재는 대부분 3개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 3개 중에 2개로는 스피커 소리를 내는 데 쓰이고요. 하나는 촉각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안드로이드 계열 쪽은 이게 OS가 뒷받침이 돼야 돼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쪽에도 저희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앰프 제품이 좀 시장이 커지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시장으로 아까 승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전압을 조금 더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 뭐 아까 전 세계에서 제일 스마트 앰프를 잘하고 있는 업체가 미국의 C사인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은 최고로 잘하는 데가 배터리 전압 한 12V를 승합해서 구동을 한다면 C사가 한 15V 정도까지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같으면 양산 제품이 20V, 그리고 신제품들 같은 25V까지 올리는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 화면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쪽은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시키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시장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저희 양산 모델 뭐 전화기라던가 뭐 모니터 이런 쪽은 이미 양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글로벌 업체들입니다. OLED 패널 업체들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양산을 시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확장 그 제품들은 저희 매출 규모에는 안 잡았는데요. 이게 좀 업사이드가 있다. 그 플러스 알파로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비전 프로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쪽에 대한 이제 기술하고 제품들을 확보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될지, 뭐 수원도 비슷한 제품이고 뭐 미국의 메타 이런 쪽도 다 이제 유사한 기술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앰프 쪽이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해놨지만 시장이 커질 거는 조금 이제 유동적이라 이제 저희가 매출 규모로 잡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희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분명히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기대되는 게 있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좀 특이사항은 귀를 틀어막는 쪽이 옛날 AR, VR 기기였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앰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게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좌우만 구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위, 아래 이런 것들 다 구현해내려면 오디오 기능이 최소 한쪽에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기능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저가 기기라도 공간 컴퓨팅은 무조건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앰프가 최소 합쳐서 4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걸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좀 더 파워가 커지는 제품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화물 전력총 반도체 파워이시 쪽 얘기인데, 여기 좀 언급드릴 거는 아이언 디바이스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레이드 파워 소자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소자를 이용해서 파워이시로 이 소자를 굉장히 정밀하게 잘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시장은 확실하게 커가는 걸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 전력소자 업체가 이제 리딩을 하게 되던 저희는 그것들을 커스터마이징된 아이템 형태로 해서 이제 큰 어떤 매출을 이뤄내고 큰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그 제품들을 뭐 7, 8년 이상 검증 받아왔고요. 그리고 현재 양산 제품들이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업사이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뭐 거듭 이쪽에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서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도 꽤 중요한 역할을 아이언 디바이스가 하고 있고요. 이쪽도 꽤 높은 어떤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이미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업 진출 현황이 될 텐데, 저희가 이미 양산 공급을 시작을 해서 연 몇 천만 개씩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포커스만 드리면 세계 최대촌 S사라고 되어 있는데, S사 쪽에 저희 스마트폰 앰프가 이제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이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검증 받은 레벨로 실제 양산이 이루어지고, 이 모델이 이 뭐 100억, 200억, 뭐 300억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업체가 그 한 업체가 이제 쓰는 앰프를 사서 쓰는 게 최근 보면 한 2천억 정도 한 업체가 사서 쓰고 있고요. 그 2, 3년 후 같은 한 3천억 정도로 커지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3개에서 4개 업체, 많아야 4개 업체죠. 한 3여 개 업체가 이거를 이제 나눠서 공급하는 그림이라 실제로 그 업체에서 저희를 끌고 가겠다고 해서 꽤 오랫동안 검증하고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시장에 한 3분의 1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진입 장벽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높은 파워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로파워 IP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업체들하고 확실하게 경쟁력을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렸던 얘기니까 넘어가면요. 지금 좀 요약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쭉 이제 설명을 길게 드렸지만 좀 기억해 주실 거는 아이언 디바이스의 좀 매력 포인트라고 할까요? 좀 저희를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자체 IP를 확보해서 기술 축적을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천천히 오긴 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제품화를 타임투마켓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이미 양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꽤 큰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스마트 파워앰프 쪽으로 예를 들면 1억 불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데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팔아도요. 그러면 앞으로 2, 3억 불은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도 준비가 돼 있고 아까 지금 팔고 있는 스마트 파워앰프는 거의 10년 이상 만들어 온 제품이고요. 또 7, 8년, 4, 5년 준비한 제품들이 또 이제 차곡차곡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언 디바이스의 제일 큰 어떤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이제 적용되는 스마트 파워앰프 수량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시장 자료를 보면 연 한 14%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은 특히 매스 모델에서 하나 쓰였던 게 2개 쓰이게 되면 뭐 1년에 몇억 개씩 성장하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좀 좋은 어떤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장점으로 국내에서 이제 그 역할을 저희밖에 못하고 있고 이때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꽤 2, 3년 전부터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세트 업체를 보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쟁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매출 다각화는 워낙 심플한데요. 전략 자체는 최대한 이제 주력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는 S사에서 마켓시어를 확대하자. 이게 현재는 뭐 몇 프로 안 됩니다. 뭐 한 3, 4%라고 하게 되면 작년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3, 4%쓸 제품 하려고 저희 거를 검증시키고 스펙 줘서 2년간 뭐 테스트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팔리기 시작했던 소리는 뭐 한 3분의 1까지 하면 좋겠지만 뭐 소극적으로 잡아도 20% 이상은 이제 할 거를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사한 스펙으로 뭐 예를 들면 세계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요 S사 같은 건 좀 특별한 게 웨이퍼도 만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서플라이 체인에다가 신제품들은 뭐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지금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뭐 유사한 업체보다 저희 거를 아까 3분의 1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메릿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 좀 좋은 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장 가능한 제품들은요. 여기도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 저희 관점으로 봐주시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고 다 양산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양산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시장이 커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비던스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반도체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뭐 IPM용 제품들도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산업계에서 검증이 되고 있고, 제가 실명을 거론을 못 드리지만 다 굵직한 회사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전력 소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이것도 큰 회사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럽 업체, 미국 업체,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없는 국내 모든 전력 소자 업체들은 저희랑 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이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분만 더 시간을 쓰자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진입했고 그 대기업을 더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말 해외로 진출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 전략 중에 좀 특이한 거 하나 소개해 드리면, 아마 주주 명부를 보시면 저희 좀 특이한 게 2대 주주가 꽤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리콘 마이터스라는 팬미스 업체입니다. 업체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회사는 PMIC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팬미스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저희랑 유사하게 국내 대기업 쪽에서 이제 신뢰성을 많이 팔고 신뢰성을 확보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중화권으로 진출해서 지금 매출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이 연매출이 한 3천억에서 이익이 한 5, 600억 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매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기반이거든요. 저희가 엔드 커스터머가 상당히 유사한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액세스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저희 요 밑에 그려져 있는 모든 업체가 저희 제품 이블레이션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 업체에서는 이미 이제 Q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이 양산이 올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 이름으로 공급한 게 벌써 수십만 개씩, 한 100만 개가 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전략이 앞으로도 단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에비던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매출 확대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한 제품을 하나 넣어서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스마트폰 앰플을 어떤 스마트폰 업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3개 제품을 가지고 한 모델 들어가고 또 다른 모델 특히 매스 모델 같으면 매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AP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인도 모델, 동남아 모델이 다 나뉘어 있어서 한 모델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돼서, 저희가 성장은 작년보다 올해 커지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커지는 건 모델이 하나씩 들어가면 한 분기 팔리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로 계속 누적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시간 관계로 이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잘 저희 포인트들을 좀 기억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